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이야기가 연일 뜨거운데요. 오늘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규모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계약 하나가 AI 업계의 지형도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바로 네비우스 그룹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체결한 GPU 인프라 계약입니다. 계약 규모가 저금았지 1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4조 원에 달합니다. 네, 24조요? 네. 이게 옵션을 포함하면 거의 27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발표 직후에 네비우스 주가가 40% 넘게 폭등했다고 하니까 시장이 얼마나 이 소식에 주목하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대단한 반응이었죠. 이게 단순히 그냥 큰 계약이다 이걸 넘어서요.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자체만큼이나 이걸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인프라 확보전으로 완전히 옮겨갔다. 이런 강력한 신호탄으로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문학적인 계약의 속살을 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약간 베일에 쌓여있던 이 네비우스라는 회사, 여긴 또 어떤 곳인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림수는 뭘까? 나아가서 이 거대한 움직임이 AI 기술의 미래,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계약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네비우스 그룹이 2025년 9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와 5년간 총 174억 달러 규모의 GPU 인프라 제공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가 옵션까지 행사하면 최대 194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구조고요. 네, 맞습니다. 액수 자체도 어마어마하지만 계약의 내용을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계약을 통해서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네비우스의 뉴저지주 바인랜드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네네. 거기 GPU 자원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독점이요? 네, 다른 경쟁사는 이 특정 데이터 센터의 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는 절박하게 그리고 또 공격적으로 고성능 AI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독점 계약이라? 아, 이게 단순히 용량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군요. 그만큼 AI 모델 학습이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귀해졌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아니면 생성형 AI 모델 같은 거 훈련하고 운영하려면 정말 막대한 양의 GPU 연산 능력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 시장에서 이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고성능 GPU 인프라 공급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금 캐는 장비, 그러니까 곡괭이나 삽이 부족해진 그런 상황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곡괭이와 삽이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귀한 디지털 곡괭이를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거액을 투자한 셈이죠. 특히 특정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확보한다는 건 단순히 용량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라던가 기술 지원까지 염두에 둔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디지털 곡괭이를 만드는 네비우스라는 회사가 사실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 회사길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거대 기업하고 이런 빅딜을 성사시킨 걸까요? 어떤 기술력을 가졌기에 가능했을까요? 네, 네비우스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회사는 아니었죠. 네비우스는 기본적으로 AI 개발에 특화된 GPU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엔비디아 같은 업체의 GPU 칩을 사다가 서버에 꽂아서 빌려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이들의 핵심 경쟁력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한 고성능 데이터 센터 인프라, 그리고 그 위에서 AI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컴퓨팅 파워, 대용량 스토리지, 네트워킹, 그리고 또 복잡한 AI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이걸 다 통합한 풀스택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풀스택 솔루션. 네, 고객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걱정 없이 바로 AI 모델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받는 거죠. 특히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가진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풀스택 솔루션. 그러니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갖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 회사의 배경도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러시아 기술 기업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점이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비우스 본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있지만 그 뿌리는 러시아의 거대 인터넷 기업인 얀덱스,
닿아 있습니다. 아, 얀덱스요? 네. 얀덱스가 뭐 지정학적 이슈라던가 여러 이유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해외 사업 부문 일부하고 관련 기술, 인력 이런 것들이 분사되어 나온 회사가 바로 네비우스입니다. 즉, 얀덱스가 수년간 축적해온 클라우드 기술이나 데이터 센터 운영 경험, AI 관련 연구개발 역량 같은 그런 기술적 유산을 상당 부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탄탄한 기술 기반 위에 서방의 자본이라던가 글로벌 시장 접근성 이런 게 결합되면서 단기간에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준비된 신인이었다고 할까요? 와, 얀덱스의 기술력을 등에 업은 신흥 강자라.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군침을 흘릴 만하네요. 근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코어 이브라는 다른 GPU 전문 클라우드 업체하고도 대규모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코어이브도 엔비디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걸로 알려졌는데 왜 또 네비우스한테 이런 거액을 투자하는 걸까요? 단순히 컴퓨팅 파워가 더 많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속내가 있는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AI 경쟁 심화 속에서 더 많은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오픈 AI랑 협력해서 챗 GPT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자체적인 AI 모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요. GPU 자원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몇 가지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위험 분산입니다. 코어위브라는 강력한 파트너가 있지만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나중에 뭐 가격 협상이라던가 기술 도입 유연성 측면에서 좀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비어스라는 또 다른 대안을 확보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협상력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일종의 보험이랄까요? 아니면 경쟁 유도 효과를 노린다고도 볼 수 있고요. 하긴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니까요. 근데 코어이브하고 네비우스 이 둘이 기술적으로나 제공하는 서비스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굳이 두 곳 모두와 손잡을 만한 이유가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두 회사 모두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기반으로 AI 특화 클라우드를 제공한다는 점은 뭐 유사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아키텍처 설계라던가 데이터 센터 운영 방식, 아니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스택 이런 데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유형의 AI 모델 학습에 더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처리 속도나 효율성 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죠. 아하.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다양한 AI 워크로드에 맞춰서 최적의 인프라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두 파트너의 기술 발전을 쭉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옵션을 확보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단순히 용량 확보 경쟁을 넘어서서 경쟁사인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이들 전문 업체의 자원을 먼저 선점하지 못하도록 미리 좀 묶어두려는 일종의 자원 봉쇄 전략의 일원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야, 경쟁사 견제 목적까지. 정말 AI 경쟁이 뭐 총성 없는 전쟁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서 AI 패권을 둘러싼 거대 기업들의 치열한 인프라 확보 경쟁,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경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 인프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픈 AI,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자체적인 AI 칩 개발에도 나서고는 있지만 당장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거든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엔비디아 GPU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이죠. 근데 문제는 이 엔비디아 GPU를 확보하는 것 자체도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이걸 확보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것도 엄청난 기술력하고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네비우스나 코어위브 같은 이렇게 고도로 전문화된 인프라 제공업체들이 새로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AI 개발과 운영에 최적화된 환경 자체를 서비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이들 전문업체의 역량을 활용해서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천문학적인 자금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네비우스 입장에서 이번 계약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히 큰돈을 벌었다, 뭐 그 이상일 텐데요.
주가가 40%나 뛰었다는 건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엄청나다는 증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비우스에게 이번 계약은 말 그대로 퀀텀 점프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5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통해서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건 앞으로 대규모 투자나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다져주는 효과가 있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확보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네비우스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입증하는 증표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른 잠재 고객을 유치하거나 투자 유치를 할 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를 딱 받은 셈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번 게 아니라 회사의 위상 자체가 확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비우스의 CEO인 아카디 볼로주 역시 이번 계약이 단순한 재무적 이점을 넘어서 2020년 이후 사업 성장을 훨씬 빠르게 견인할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아주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자금은 다시 뉴저지 데이터 센터 같은 최첨단 인프라를 확장하고 또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재투자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의 확실한 리더 중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방식도 보니까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네비우스에게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데이터 센터 리소스를 공급하는 구조는 네비우스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부담 없이 사업을 확장하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컴퓨팅 파워를 늘려나갈 수 있고요. 이건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식이죠. 네비우스는 단순한 인프라 공급 업체를 넘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적인 AI 전략을 함께 실행하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이번 네비우스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은 AI 시대의 성공 방정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즉, 첫째, AI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견고하고 전문적인 인프라 기술력. 둘째, 이걸 대규모로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 막대한 자본. 그리고 셋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장 수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합될 때 특정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극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AI 인프라 시장 자체가 소수의 전문화된 강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 이런 걸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오늘 살펴본 네비우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이 24조 원짜리 계약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빅딜을 넘어섭니다. AI 시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인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특히 GPU 확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네비우스처럼 특정 기술에 아주 고도로 특화된 전문 기업들이 어떻게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AI 기술이 점점 더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죠. 여러분이 챗봇이랑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멋진 이미지를 몇 초 만에 생성하고 또 나에게 꼭 맞는 상품이나 콘텐츠를 추천받는 이 모든 경험 뒤에는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과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열한 인프라 경쟁과 막대한 투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AI 서비스의 성능과 속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가능성이 바로 이런 인프라 경쟁의 결과물인 셈이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네비우스나 코오이브처럼 특정 기술, 그러니까 GPU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에 고도로 특화된 소수의 공급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 이게 앞으로 AI 기술 발전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들 전문 기업의 기술 로드맵이나 사업 전략이 AI 혁신의 속도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특정 기술 표준을 주도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AI 개발의 핵심 동력인 이런 중요 인프라 자원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하고 또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몇몇 전문 업체에 점점 더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생태계의 건강성 측면에서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도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접근성의 불균형 문제가 더 심화된다거나 아니면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AI 기술의 민주화라던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 좀 주시하고 논의해봐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AI 시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